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부동산, 뭔가 범죄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뭐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 자체로 또 불법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 내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제가 좀 거칠게 제 나름 정의를 해보자고 한다면 그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인허가나 개발 계획이라는 정보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마진을 더해가지고 파는 것을 저는 기획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거를 어떻게 가격을 매기느냐,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는 순수하게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임야가 대지로 변환될 수 있다. 임야가 대지로 변환된다. 할 수 있다와 한다. 이게 그냥 볼 때는 비슷하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거 결코 뭐 반드시 그게 당연하게 되는 그런 임무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꿀 수 있냐고 만약에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바꿀 수 있다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바꾼다고 해주진 않아요. 다양한 요소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그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이 간격에서 매수인들이 깜빡하면 이게 그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니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한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마치 사기죄라고 고소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로 이야기를 했지 한다는 아니다로 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들한테 이런 그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오판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임야를 샀어요. 임야를 샀는데 보통 임야가 아주 그 면적이 큰 필지로 돼 있고 그리고 지분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부동산이. 그러면서 이제 이 공유물 분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분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공유물을 분할하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돼요. 커다란 임야에 100명, 200명, 300명이 지분권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 2, 300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데 분할 소송을 하는데 그 공유물 분할과 관련한 소장이 송달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누가 한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지분권자 중에 상속인을 찾아서 또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를 이렇게 되면이라는 거가 쉬운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세요. 근데 기획부동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허가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거지. 공유물이 분할된다? 이렇게 딱 분할된다? 인허가가 이렇게 딱 나온다? 그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표현의 차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욕심을 버리고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개발 행위가 끝난 그런 토지를 사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면 그 개발 행위를 하는 임야를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가급적이면 그런 이제 개발이 끝난 그런 토지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는 그 리스크와 수익이라는 게 어떤가요?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고수익이 있다는 거는 고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을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서 리스크는 없으면서 리스크는 또는 적으면서 고수익이 생길 거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그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그런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리스크를 자기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는 뭐 자기 책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부동산 구매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데 법률 전문가하고 반드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화로 물어보는 거하고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적어도 뭐 그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공무원한테 서면으로 물어봐서 서면으로 답변받고 이 정도를 하셔야만 제가 볼 때는 기획부동산의 그런 리스크를 냉정하게 계량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기획부동산이라고 의심이 들면 조심하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미 다 대지화가 돼 있는 뭐 언제든지 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지를 사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